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3월 5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 또는 주식창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는 데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내용은요, 일단은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해드리고, 사실 한편에서는 시장을 그동안에 주도해왔던 1등 대형 기술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 코스닥의 이 IT 관련한 종목들, 또는 이 한편으로는 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또 그런 관련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이제 또 한편에 있거든요. 오늘도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코스피도 장중에는 3천선이 깨졌다가, 그래서 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장중에 보실 때는 3천이 깨졌다가 막판에 또 3천을 들려 올려놨습니다. 뭐 사실 부담스러운 내용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안에서도 뭔가 좀 괜찮은 내용도 있고요. 오늘 시장에 또 이슈가 됐던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해드리고 종목들 얘기 뒤이어서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시죠. 요거는 전일 다우지수 장중에는 2% 이상 급락하다가 2.3% 떨어지다가 1.1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낙폭은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31,000대가 깨졌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죠. 왜 깨졌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보고요. 이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3.4%인가요? 급락을 하다가 2.1로 줄여놨는데, 전체적으로 13,000 깨지면서 사실은 다 주저앉았습니다. 미증시는, 미국 증시에서 사실 종목들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은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분을 져놨었죠. 구글 빼고, 그죠? 페이스북, 구글 빼고 뭐 사실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 반도체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나 급락을 했었고, 애플 주가도 떨어졌고, 테슬라 거의 5% 떨어졌죠. 그죠? 물론 GM하고 포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부터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죠?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1.55를 넘어서면서, 그죠? 일전에 할지 1.6 넘어서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요거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2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2월달 들어서, 그렇죠? 2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요게 2월이에요. 네. 2월입니다. 대략 한 요쯤이 2월입니다. 2월, 3월. 그 이유는 얘기해 드렸죠. 전날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그죠? 이 이유는 우리 그 파월, 잠깐만요, 왜 안 되지?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저널 컨퍼런스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죠?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근데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언급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특정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라는. 근데 그런 멘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성격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그냥 이거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했던 얘기를 이제 되풀이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내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실망한 거예요. 일전에도 사실 시장 달래기 실패하면서 시장이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1.6%까지 급등을 하고 뭐 이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결국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그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바닥을 치고, 물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뭐 극단적인 초저금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당분간 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고, 그죠?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진자 수를 잘 봐야 돼요. 이거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미국입니다. 예. 이게 일전에는 30만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달, 11월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10만 명을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30만 대까지 급등을 했고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서서히 주저앉았습니다. 최근에는, 그죠? 최근에는 2월 달 들어서는 어떻게 됐냐면 10만 아래로, 2월 중순 넘어서는 이제 10만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날에 얼마였냐면요. 보니까 5만 7천 명이에요. 5만 7천 명. 사실상 미국에서는 그냥 코로나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 뭐 얘기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거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주가인데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저는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품이 계속 좀 끼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게 깨지면 건 기술주들이 빠지는 흐름으로 같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600달러를 지켜낼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600달러를 지키면서 반전이 나오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막 빠지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장중에 2% 넘게 떨어지다가 장중에 다 땡겼습니다. 이걸 분차트로 보면, 야, 뭐 대단합니다. 쭉 늘어졌다가, 그죠? 네. 너 오늘 뭐 했는데? 그러면 저는 웬만한 거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실래요? 네.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폭락했다가 다시 급방등해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요 대략 2,900 얼마입니까? 여기 한 2,980 정도 되는데요. 그죠? 예, 2,980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을, 그러니까 전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지금 2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늘어졌다가 이렇게 가느냐. 만약에 이렇게 다시 가게 되면 3,200을 뚫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튀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가 8만원대에서 묶여 있으면 계속 늘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해 드렸죠, 어제. 삼성전자가 그냥 8만원대 묶여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이 지수 때도 그냥 이 현재 수준을 그냥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을 지켰습니다. 오늘 장중에 뭐 거의 급락세를 보였죠. 장중에 급락세 보였습니다. 2% 급락하다가 900선을 지켰습니다. 자, 이러면 반등 나올 여지가 있죠. 이번 주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 주말에 미증시가 뭐 크게 빠지더라도 다음 주 전략 구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주말 시장에서는, 월요일장에서는 나쁜 게 거의 없었어요. 월요일은 보통 통상적으로 떨어져서 출발해도 좀 돌리는 흐름이었습니다. 항상 주말 이후에. 그래서 이쪽도 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왜 올랐느냐 이거잖아요. 예. 첫 번째는 요거 한번 보시죠. 이건 중국 상해종합지수인데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3% 급락, 하지만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홍콩 H, 자 보시게 되면 장중에 마이너스 2.4% 떨어지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항생지수, 자 이것도 장중에 마이너스 2.48% 떨어지다가 플러스 0.5로 돌려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요거예요. 요 기사 내용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중국 리커창 총리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6% 이상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중국 양회는 어제 4일부터 했고 11일까지 열립니다. 11일까지. 자, 중국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6% 이상의 GDP 증가율을 달성할 것이다. 작년에는 2.3%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환호하기는 했는데요. 예, 오늘 시장에서는 좀 환호하긴 했었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강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보는 거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올해 작년에 2%대 성장을 보였는데 올해는 6% 증가율을 달성할 것이다. 이거는 뭐 어찌됐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도 홍콩, H항생, 그 다음에 우리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돌렸는데, 오늘 장중에 우린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대차하고요.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 지금 리콜 그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죠, 배터리. 그래서 LG하고 야 누가 이거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죠?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돈 얼마 들이는 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는 악재지만 한 번에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건 한 번에 반영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죠? 결국에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재미난 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현대차의 코나, 그래서 현대하고 이건 현대차가 3, LG 에너지 솔루션 LG가 7,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거를 외부에서 지켜보고 있는 당사자가 있죠.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SK 이노베이션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전략 구강으로 돌렸습니다. 전략 구강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현대차는 계속 보유 중에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은 네, 오늘 강하게 4%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전부 매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30만원, 그죠? 네, 29만원, 30만원. 지금은 매수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배터리 쪽도 아직은 저는 매수 계획은 안 잡고 있는데, 아무튼 요런 이슈도 오늘 있었다는 거, 그죠? 네, 있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 네,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반도체 최근에 이제 뭐 공급 부족 뭐 상당하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금액으로는 천억 달러인가 그랬을 거예요. 천억 달러. 1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300억 달러를 더 투입하겠다. 추가 지원하겠다. 이거를 다음 달 4월에 표결에 붙인다라고 하니까 당장에는 이슈가 될 수 있죠. 당장에는 이슈가 될 수, 하지만 조금 먼 얘기라서 한 번은 재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말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반전이 나오는지 여부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JYP 엔터가 중국 기업하고 음원 독점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한령 해제소년 중국하고의 어떤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한 교류 또는 다시 뭔가를 재시동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지금 뭐 JYP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하고 현지 음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엑소의 멤버, 그래서 4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를 조만간 중국에서 상영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송중기 승리호도 상영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상반기 내에 아마 시진핑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주인데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같이 묶어서 가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은 지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2개월째 늘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지고 돈을 벌려면 대형주, 여기서 대형주라는 거는 1등 대형주를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애들입니다. 자, 보실까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현대차 라인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1등 대형주였죠. 여기 뭐 SKC도 있었을 것이고 삼성전기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 묶여 있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가 튀어 올라가야 대형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주들이 대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뭐 맞아. 근데 걔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얼마의 수익을 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지난 1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래서 만약에 나는 대형주로 가겠다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소신껏. 그렇지 않고 제가 코로나 세상 이후,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하는 건데 지금 주가는 뭘 반영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세상 이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 라인은 1등 대형주를 얘기하는 거죠. 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8만원이 안 깨지고 여기서 노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들어져서 기간 조정 힘을 모으는 게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게 될 거예요. 좀처럼 8만원이 쉽게 깨지지도 않고는 있습니다. 그죠? 다만 지금 이런 수급 가지고는 넘길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가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기금 매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죠? 그리고 우리 원달러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원달러. 오늘 보시게 되면 환율은 1133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조금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이 반전이 나오면서. 하지만 일단 상단 약간 열리는 분위기에서 여기서 다시 주저앉느냐 이제 올려놓느냐 이제 좀 관심 포인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대형주가 재미없는 그림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걔들은 좀 기간 조정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애들을 한번 보자고요.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뭐 이런 1등 대형주들, 뭐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LG화학이든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있으면 팔기가 쉽지 않다고. 왜? 팔면 뭔가 허전하다고. 그죠? 근데 많이 수익을 낸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뭐 먹은 것도 없이, 그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도 예를 들어 37만원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전망도 좋고 좋다 이거예요. 카카오 마찬가지. 삼성전자 봤고요.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이건 SK하이닉스입니다. 저는 최근에 매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14만원. 얼마야? 14만 몇천원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번 주 초에 주식은 다 팔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뭐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뒤이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겨 드시든 그거는 알아서 하신데 뭐 저의 리그는 끝났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한동안 옆으로 계속 지지부진해서 기간 조정으로 해서 힘을 모으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주가가 떨어지면 저는 건드려 볼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고가에 대형주들 잘 판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기아차입니다. 잘 팔았죠? 저기 화살표 여기 보죠? 네, 잘 팔았습니다. SKC 같은 거 2차전지 동박 잘 팔았습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다 팔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해요. 없어요. 지금 매수할 계획이 있냐? 없습니다. 왜? 얘들이 반전이 나와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술주들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차근히 차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IT 대표 기술주들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G화학 같은 것도 있죠. 이 앞전에 물려있는 사람들. 왜 LG화학인데요? 스물스물 올라가면 차익을 좀 나눠서 해볼 수 있다. 왜? 어차피 뚜껑 열고 가기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뭐 장기 투자, 뭐 어느 분이 뭐 10년 투자하면 뭐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뭔 걱정을 해요. 10년 투자하는 분들이 뭐 삼성전자 하루 이틀 주가 흐름을 왜 관심을 가져? 한 6개월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 되지. 그런 분들 아니면 올라갈 때 조금씩 차익을 하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95,000원이고 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들도 한번 보시죠. 포스트 코로나나 뭐 미국 주식들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만 보더라도요. 여기 엑소모빌이나 쉐보론, 코노코 필립스 같은 에너지 정유 이런 쪽도 계속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크루즈 좋았고요. 여행, 크루즈, 뭐 레저 다 좋았습니다. 은행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날에 조금 밀리긴 했어도 항공주들도 많이 올랐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한 거는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 기술주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거는 준비하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얘기해 드렸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안 사두면 평생 후회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번 보여드릴까? 네. 이게 그리고 제가 전날에는 기술주에 빠진 당신 후회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이니까 하시고 저는 기술주들 비중을 지금 늘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인기 업로드에 2달 전에 지금 안 사두면 땅을 치고 후회할 황금바닥주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2달 전에 올려드린 거예요. 2달 전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수입니다. 2달 전에.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또 중국주 투자해 두시라고 지금 바닥이니까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엄청나게 올랐죠. 신세계 인터 엄청나게 올랐죠.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엄청 올랐죠. 파라다이스 카지노 엄청 올랐죠. 그죠? 여기 항공 여행 엔터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죠. 미국에서 그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유나이티드나 항공주들 많이 올랐죠. 대한항공 진해 여기 뭐 최근에 제주항공까지 여행주들 많이 올랐죠. 그죠? 이 외에도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참 줄어들 것이다. 점점 줄어들면 어차피 국채 금리는 장기물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기술주들은 조금 올라가면서 시세의 연속성보다는 반등 나오고 뭐 하루 이틀 반등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분석 나올 시점은 됐는데 연속성을 갖고 추세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테슬라인데요. 화면에 있는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600를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 나와서 올라가느냐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전 그렇습니다. 올라가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 주가도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요. 자, 애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애플의 티커는 AAPL입니다. APPL이 아니라.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지금 145에서 120까지 좀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가격 메리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왜? 여기가 코로나 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만큼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해왔습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 뭐 등등등등. 그죠? 반대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뭐 여기 보시면 은행주 뭐 CT도 있지만 웰스파고 같은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 파란 블럭이 제가 지금 짚어드린 거죠. 그죠? 엑소모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 좀 볼 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이런 애들 있죠. 항공주들. 전날에 저는 테슬라를 저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애들을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항공주들도 그렇고요. 자, 한번 보세요. 우선 이렇게 밀렸습니다. 장중에 많이 밀렸습니다. 저가 매수도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이 50에서 이 정도 55 이거는 지금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코로나 때 깨진 게 80달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업사이드에 이렇게 있다는 거로 보고 가야 돼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물론 많이 회복했어요. 상대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좀 덜 오르긴 했어. 근데 변동이 있지만 밑꼬리도 달린 건 뭐냐면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가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이거는 줄어들 것이에요. 그죠? 기술주들은 저는 옆으로 더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깨지면 안 되진데 옆으로 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 반동도 나오지만 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돌아가기는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코로나 세상 이유가 더 빨라져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한한령 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 하나 있었는데 OCI입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OCI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팔지 않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OCI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신장산 제품 보이콧 따른 수혜 올해 뭐 아마 근래 최근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실적을 지금 보일 것이다.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이 계속 추세적으로 가고 있는데 전 계속 가는 중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것도 있죠. 오늘 한번 얘기하면 이제 소매업체들, 유통,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을 얘기하는 뭐 신세계, 오늘 신세계 주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야. 오늘 장중에 다 급락해도 얘는 플러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롯데쇼핑 견조합니다. 계속 견조하죠? 주가가 어딥니까? 여기가 아니죠? 대충 눈에 보이시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 종목은 하지 말라고 그래. 안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그러니까 바닥을 못 잡는 거야. 항상 상승 추세 이런 끝자락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도 반년 전, 1년 전, 1년 반 전에는 다 이랬어요. 자,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죽였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현대백화점, 제가 얘기드린 현대백화점 지금 이렇게 죽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밑바닥부터 제가 매도를 한 번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째 보유하시라고 그러고 한 달 전에 했든 두 달 전에 했든 3개월 전에 했든 4개월 전에 했든 신세계니 뭐 롯데쇼핑이니 현대백화점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뭐 신세계 인터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죽였다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보통 차트를 보면 이게 수렴이고요. 역배열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정배열로 돌기 초입이에요.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세계 보실래요? 역배열입니다. 수렴이 됐다가 이제 5일선, 21선, 61선, 121선 해갖고 정배열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정배열이 벌어지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역배열이 계속되다가 수렴이 되었고 그죠? 정배열로 전환이 돼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죠? 오늘 항공주들도 견조했습니다. 진에어 안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변동 나올 때. 물론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이 반등 나오니까 얘네들이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주항공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아직 먹을거리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대한항공으로 많이 먹어드렸고, 자 보세요. 대한항공 작년 10월 말, 아니 9월 말이구나. 9월 말
다음에 10월 11월 초 이때 진에어랑 같이 모두 투어 여기까지 와서 수익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진에어 많이 들었죠. 진에어도 보십시오. 진에어. 여기까지고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공주 쪽에서는 저는 제주항공이 기회를 준다라고 그랬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였습니다. 19,000원, 2만원. 지금 2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수급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연기금이 뭐 쉬지 않고 매집, 이거는 거의 다 장기성 자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변동이 있어도 오늘 같은 날이든 어제든 그냥 차근히 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 부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애들이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랑은 좀 반대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 일렉트릭도 연기금이 뭐 꾸준하게 거의 쉬지 않고 지금 20 며칠째 매수하고 있을 거예요.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빠진 날은 있어도. 그러면 이 자리가 매직 구간 아닙니까? 이거는 윗단으로 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한번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늘 JYP가 오늘 재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JYP입니다. 그 YG 엔터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빅히트 같은 건 다음 주에 좀 떨어지면 조금 저가 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카지노,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이런 지금 파라다이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배열에서 돌아서 서서히 가고 있죠. 편하게 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장이 변동이 왜 저평가돼 있다가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그쪽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강원랜드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뭐 견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졌다가 이제 수렴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씩 발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종목은 새로운 바닥주들도 많아요. 제가 다 오픈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죠? 다 오픈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많아요. 오늘 드릴 내용은 기술주의 IT나 대표 기술주들의 나는 전부 다 비중을 가져가겠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반대쪽에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쪽으로 좀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스닥이 반전 나오면 같이 빠졌던 애들도 아마 다음 주에 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코스닥이랑 같이 움직여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후나 1년 후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전기차 그거 지금 뭐 한참 떠든다고 해서 새롭지는 않아요. 왜? 1년 동안 올랐으니까요. 그럼 전기차나 2차전지가 너가 대세가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 예.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보여서 난 안 하는 거라고. 예. 그럼 좀 올라오잖아요. 물려있던 분들도 있어. 그거 갖고 수익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기다려볼 만도 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리고 이미 저기 뭐 수익이 이만큼은 수익이 많이 안 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내가 뭘 시작할 거냐. 솔직히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사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바보 같은 투자죠.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14만원대 매수하는 거 누가 공짜로 주면 할까? 제 돈으로는 안 살 겁니다. 야, 뭐 그런 소리를 해? 나는 7만원대 8만원대 7만 5천원 8만원 9만원대 이 주식을 사서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매도했습니다. 얘기할 만 하잖아요. 14만원에 사서 얼마를 먹을 포고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저 밑에서 새로 시작하는 놈을 해갖고 시간 투자를 길게 가는 그런 애들이 많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뭐 코스맥스 같은 것도 이제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막 돌고 있잖아요. 뭐 카지노들도 그랬고요. 그다음 중국주들 중에서 지금 많아요. 그 다음에 국내 소매 유통, 그죠?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사실 뭐 경기 회복 수혜 종목이다 해서 뭐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저기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현대제철입니다. 철강 가격 인상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죠? 물론 이거는 바닥은 아니에요. 결국에 더 많이 오른 주식하고 좀 덜 오른 주식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계좌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은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둬야 된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는 보다 좀 자세하게 또 새로운 놈도 몇 개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점검하지 않은 애들도 그때 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계해야 되는 건, 뭐든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미아품이 뭐 포기한 주식이냐? 한미아품을 왜 포기해?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30만원? 30만원 깨지면 더 사면 되고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수익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꼭 뭐 여러분들이 뭐 바이오를 하실 분들은 바이오를 하고, 뭐 전기차 할 사람들 전기차 하고, 자동차 할 사람 하고, 반도체 할 사람들 하고, 뭐 다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포스트 코로나 또 그리고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것들, 아직 못 오른 것들 꼭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따로 오늘 뭐 회원 가입이나 이런 이벤트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반상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일요일에 제가 드라이빙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되고 했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